저희는 오늘 이탈리아 해안에 위치한 제노아 근처 라바냐에 와 있습니다. 이는 칸 요팅 페스티벌에서 전 세계에 첫 선을 보일 새로운 잔유 메리 피셔 109 시리즈 2를 먼저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메리 피셔는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모델이라 무엇을 기대할지 잘 아실 겁니다. 비교적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선회기 엔진 플랫폼을 기반으로 가족 사용자를 위한 다목적 활용성을 갖춘 보트입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이건 시리즈 2입니다. 시리즈 1과 충분히 차별화되고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 목표이며 기존 1095 플라이브릿지 모델 오너들도 이 보트를 보고 이건 추가 투자를 해서 업그레이드할 가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꽤 중요한 변화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겉모습만 보더라도 여기 선미에서 보트를 바라봤을 때 기존 메리 피셔 모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것은 좌연으로 이동한 오프셋 조타실 때문에 좌현에는 약간 더 좁은 측면 갑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견고하고 깊으며 안전한 우현 측면 갑판이 있죠. 선회기 엔진 2개, 이 보트엔 300마력짜리 2개죠. 이 보트는 아직 출시 전이라 현재는 이 엔진만 선택 가능합니다. 하지만 350마력 엔진 탑재 가능성도 검토 중입니다. 자, 이제 우연 수영 플랫폼에 올라가서 세부 사항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곳은 이 비대칭형 콕핏으로 진입하는 유일한 통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한 점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콕핏 갑판 공간을 침범하지 않도록 조타실 바로 뒷부분에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다리는 콕핏 갑판을 방해하지 않게끔 되어 있죠. 사용해야 할 때는 들어서 밖으로 빼낸 다음 바닥 브레킷에 고정하면 플라이 브릿지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선미 벤치도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보시면 엔진 격벽 위, 엔진 커버 바로 앞까지 쭉 뻗어 있어서 공간을 정말 잘 활용했어요.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면 보시다시피 갑판 레일이 있습니다. 전체를 앞으로 밀어 엔진을 완전히 물 밖으로 올릴 수 있죠. 하지만 시리즈 1095 플라이 모델과 이 특정 보트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리실 겁니다. 그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에 설치된 접이식 테라스로 크기도 훌륭하고 완전한 기본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큰 비용을 들여 따로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 패키지에 포함되어 제공되거든요. 시리즈 1 모델에서는 여기가 그냥 작은 측면 게이트였는데 이건 엄청난 발전이죠. 좌연에도 여전히 측면 게이트가 있어서 아주 유용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선미 콕핏으로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가 우연에 있기 때문에 정말 쓸모있는 자산이죠. 자, 이제 여기 설치된 가구는 단순한 L자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좌연 선미에 작은 쿠션이 있는데 바로 들어올려 저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좌연 수영 플랫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아래에 테이블 브래킷이 2개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보트에는 기본으로 유리섬유 재질의 테이블 2개가 제공됩니다. 하지만 원하신다면 좀 더 비싼 티크 테이블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 설치할 수 있는 2개의 테이블 중 하나를 플라이 브릿지로 가져가 그곳 브라켓에 대신 사용할 수 있어 꽤 편리합니다. 콕핏을 떠나 선수로 이동하기 전 수납 공간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아주 매력적인 주제처럼 들리지는 않지만 이렇게 잘 만들어진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이 벤치 안쪽에는 테라스가 내려갔을 때 그 주변을 둘러싸는 난간을 지탱하는 수직 지지대용 브래킷이 많이 수납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성은 좌연 쪽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보시다시피 안에는 덮개들과 몇 가닥의 밧줄도 함께 보관되어 있습니다. 좌연으로 이동해서 이 부분을 들어 올리면 와, 이건 정말 사이즈가 넉넉하네요. 칸 요팅 페스티벌을 준비하느라 장비가 많이 들어있고 저쪽으로 연결되는 작은 해치도 있고요. 육상 전원 장치 뒤로 연결돼요. 자, 그리고 이 갑판 해치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다리가 조타실 뒤편에 바짝 붙어 있어서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 수납 공간이 엄청 많아요. 튼튼한 유압 지지대 덕분에 쉽게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부피가 큰 장비들도 문제없이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다리는 가족용 보트에 선회기 엔진이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엔진이 꺼져 있더라도 엔진 바로 옆에서 수영하거나 다시 배에 오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폴딩 테라스에 작은 홈 2개가 있습니다. 사다리를 거기에 끼우면 프로펠러 근처에 가지 않고도 배에 쉽게 타고 내릴 수 있죠. 정말 섬세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 규모의 마감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뚜껑 안쪽도 아름답게 마감되어 있으며 고무 가스킷까지 완벽하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작은 해치들은 보시다시피 양쪽에 하나씩 있는데요. 이걸 열면 연료 탱크 위쪽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370리터 연료 탱크가 양쪽에 있어 총 740리터입니다. 자, 닫을게요. 그리고 선수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시리즈 1보트보다 상당히 많이 재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2개의 갑판 중 더 넓은 우연 측면 갑판을 따라 이동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아래로 비춰보면 폭이 꽤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난간도 정말 높고 잘 되어 있어요. 루프 구조물에는 가드레일이 없지만 사실 필요가 없어요. 아주 안정적입니다. 스키퍼 측면 도어도 있고요. 계단 몇 개만 오르면 선수 공간이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햇빛 가리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래로 들어가 보면 정말 매력적인 공간입니다. 선수까지 선풍이 길게 뻗어 있어서 공간 활용을 정말 잘했죠. 자, 그럼 앞으로 나아가서 이 움푹 들어간 공간으로 몸을 숙여 들어가 빙글 돌아 그곳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먼저 이곳은 정말 멋진 대형 선베드입니다. 보시다시피 양쪽에 있는 이 몰딩 안쪽으로 틀이 잡혀 있어서 여기 선수 위에서 추가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등받이 각도도 마음에 드네요. 되게 각도가 미묘해서 별 소용 없지만 이건 정말 편안하네요. 원래는 3인용으로 설계된 것 같지만 제 생각에는 4명도 충분히 앉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미 언급했던 이 움푹 들어간 곳은 시리즈 1 보트에는 없던 공간입니다. 이것의 장점은 조금 더 안전하고 아늑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발을 둘 곳이 있으니 선수부에서 뒤를 돌아 앉아 있는 사람들을 마주 볼 수 있어서 훨씬 더 사교적인 공간이 되죠. 이 작은 공간 덕분에 갑판 위에서 아늑하게 파묻히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서는 크루 역할을 할 때도 좀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선수 부분에 움푹 들어간 공간을 만들면 잠재적인 단점도 있습니다. 주로 오너 선실 침대 머리맡에 헤드룸이 다소 줄어들어 답답함을 줄 수 있다는 점이죠. 하지만 곧 아시겠지만 실제로는 전혀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뛰어난 디자인 특징입니다. 특히 이 작은 채광창이 아래쪽 오너 선실에 추가적인 자연 채광을 비춰주게 해주기 때문이죠. 자, 이제 여기서 살짝 빠져나가서 저 좁은 좌연 측면 갑판을 따라 뒤로 가서 어떤지 살펴봅시다. 보시다시피 공간이 꽤 좁고 구조물이 약간 돌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창문 위 턱 때문에 엉덩이가 약간 밖으로 밀려나요. 하지만 다행히 잡을 수 있는 난간이 있어서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게다가 바다가 좀 거칠 때는 굳이 사용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특히 손잡이가 선미 콤핏 뒤쪽까지는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자, 이제 곧 안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먼저 플라이 브릿지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다리를 꺼내서 좀 더 편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이 브릿지에 올라와 보니 여기도 변화가 꽤 눈에 띄네요. 먼저 저희는 좌연 앞쪽에 위치한 조타석으로 왔습니다. 이 부분은 이전 모델과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었네요. 하지만 차이점은 여기가 아주 사교적인 공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연 쪽으로 추가 좌석이 많이 생겼고 공간을 변환해서 쓸 수도 있게 됐어요. 조타석은 회전이 되어 다른 좌석을 마주보게 할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스키퍼 옆에 있는 조수석에 2분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받이를 뒤로 넘기면 바로 4인용 다이닝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제가 말한 테이블인데 아래에 있는 콕핏에 있는 홈에도 딱 맞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보조 쿠션을 채워 넣으면 조타석 전체를 둘러 감싸는 선베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 4명이나 5명, 아니 어쩌면 6명까지 되는 가족이 있다면 모두가 함께 앉아 파티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함께 항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 온 김에 조타석 장치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죠? 안 보고 가면 섭섭하니까요. 여기엔 볼스터 좌석이 있고 좌석은 회전도 되고 전후 이동도 가능합니다. 조절 가능한 조종키도 있어서 편리합니다. 그리고 좌연에 스러스터가 있습니다. 제가 스러스터라고 했지만 스턴 스러스터는 없고 바우 스러스터만 있습니다. G브레이크 트림 컨트롤, 간단한 스위치 기어가 있고 조이스틱과 스로틀,
그리고 9인치 플로터와 야마하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쏙 들어가 보면요. 이 조절 가능한 좌석 덕분에 정말 최상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람막이 바로 앞이라 아늑한 공간처럼 느껴져요. 말씀드린 대로 조수석 좌석도 넉넉하고 변환성도 매우 좋습니다. 이건 시리즈 1 모델에 비해 정말 인상적인 업그레이드네요. 하지만 언제나처럼 이곳은 좌석이 많아 식사까지 가능한 공간이니 좌석 받침대 중 한 곳에 냉장고 옵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옵션 목록에 없는 것 같네요. 자, 이제 돌아서 계단으로 다시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면서 보니까 이런 제가 이 덮개 유압 지지대를 부러뜨린 것 같네요. 벌써 두세 번째 이러는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 이 보트는 칸에 전시될 예정이라 아직 미완성입니다. 마무리할 부분이 남았지만 거의 완성 단계예요. 아래로 내려오면 살롱이 상당히 넓어 보이지 않나요? 선폭도 꽤 넓어요. 사실 그럴 만도 한 게 이 시리즈 2 모델은 이전 모델보다 선폭이 4cm 더 넓어졌어요. 여기는 꽤 단순하지만 그럼에도 꽤 효과적입니다. 좌연에는 4명 또는 5명이 충분히 앉을 수 있을 법한 크기의 접이식 테이블이 있습니다. 우연에는 조타 장치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 조타석 바로 뒤편으로는 선미 방향으로 길게 이어진 주방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커튼이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작은 똑딱이 단추와 고무밴드로 팽팽하게 당기는데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오늘 여기 이탈리아는 34도 정도 되는데 우연 쪽으로 해가 바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쳐서 온도를 좀 낮춰봤는데 정말 효과적이네요. 온기를 완벽하게 차단해 줍니다. 여기 갖춰진 시설을 보자면 작업대도 꽤 괜찮고 싱크대도 쓸만하고 인덕션 스토브도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게 6에서 7cm 정도 낮아졌다는 거죠. 아마도 냄비나 프라이팬이 스토브 표면에서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5cm 정도 더 높여서 사용하기 쉽게 만들 예정이래요. 지금 상태는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거든요. 솔직히 전 인덕션을 싫어하는데 만약 인덕션이 별로라면 가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바로 여기에 가스통 보관함이 있습니다. 그러니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제가 또 마음에 드는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보트는 아주 크거나 엄청 비싼 보트가 아니기 때문에 슈퍼요트처럼 주방이 코핏까지 확장되어 두 공간을 완벽하게 통합한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꽤나 훌륭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부분을 잡아보면 아래쪽에 고정햄이 몇 개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것은 인덕션 스토브의 덮개입니다. 이 덮개를 돌려서 이 공간에 정확히 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주 깔끔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진 않겠지만 박 코핏에 앉아 간식이나 음료를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세심하게 디자인하고 실행했다는 점은 꽤 멋진 것 같아요. 자, 이제 안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여기 냉장고가 있습니다. 이건 기본 제공이고요. 아래 옵션 사양에 추가 냉장고가 있는데 잠시 후 보여드릴게요. 여기 아래에는 전자레인지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도 다양한 수납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도 추가 수납 공간이 있어요. 이건 옵션인 것 같고 좌연 쪽 살롱 테이블 바로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이블 자체는 아래에 추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 보트는 수납 공간에 정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낮 시간 동안의 보팅과 크루징 등 다목적으로 활용될 가족용 보트인 만큼 수납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전 모델과 마찬가지로 여기 대시탑 위에 작은 해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TV 브라켓을 위한 공간이죠. 꽤 합리적이에요. 요즘 종이 해도를 원하는 사람이 없으니 더욱 그렇습니다. 이전 모델과 마찬가지로 이 테이블을 접고 등받이를 뒤집으면 스키퍼 좌석과 같은 높이로 올라와 조수석 좌석 2개를 추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겠네요. 또한 시리즈 1 모델에서는 FRP 모서리가 훨씬 더 높게 올라와 있었던 것과는 달리 이 모델은 훨씬 더 크고 깊은 유리창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아주 마음에 듭니다. 채광에도 좋고 여기 살롱 공간에 앉아 있을 때 바깥 경치를 보기에도 정말 좋습니다. 살롱 공간 자체는 다양한 용도로 쓰일 보트에서 수납 공간만큼이나 몇 명이 잘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다행히도 이 공간을 가끔씩 2인용 침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테이블이나 다리는 치워서 아래에 넣어둬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공간에 견고한 등받이가 있는 쿠션을 놓으면 가끔씩 2인용 침대로 쓸 수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하면 보트 취침 인원은 8명으로 늘어납니다. 아래층에 3개의 선실이 있고 그건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제가 아직 이 카펫을 들어 올리지 않았는데요. 이 보트 수납 공간 얘기는 실컷 했네요. 이제 여기를 열어볼까요? 갑판 바로 아래를 보시면 저희가 여기에 에어컨 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장치는 2개의 선실을 시원하게 유지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오너 선실에 오너를 위한 2번째 에어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정 에어컨 장치를 선택하지 않으면 이곳은 아주 넉넉한 수납 공간이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카펫을 들춰내고 보트를 어지럽히면 안 되니까 이 위에서 해보죠. 여기요. 그리고 이것도 열어볼게요. 이것도 재미있네요. 여기 안에는 잡동사니를 보관할 수 있는 작은 수납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는 우연선실로 곧바로 연결되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갈 필요 없이 쿠션, 테이블 같은 것들, 기본적으로 이미 여기에 던져놓은 모든 것을 그냥 던져 넣을 수 있어서 정말 유용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보트는 선실이 3개인 보트입니다. 하지만 4인 가족이나 2쌍의 커플이 사용하면서 이 우연 선실을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고 싶다면 이 기능은 정말 대단하며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카펫을 다소 대충 깔아두었으니 이제 내려가서 이 3개의 선실이 어떤지 확인해 봅시다. 여기 아래로 내려오면 가장 먼저 우리를 맞이하는 것은 충분한 자연광이 비치는 전후 방향의 복도입니다. 이곳은 아주 개방적이어서 전혀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선실이 있습니다. 우연에 있는 수납용 선실, 즉 3번째 선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좌연에는 추가 선실이 하나 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좌연 선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살롱의 좌연 테이블 공간 아래에 있는데요. 안에 들어와 보면 공간 면에서 크기가 아주 좋습니다. 천장이 살짝 낮긴 해도 베개에 기대어 침대에 겨우 앉을 정도는 돼요. 창문은 괜찮고요. 환기도 잘 됩니다. 그리고 원하신다면 여기에 틈새 쿠션을 추가해서 아주 거대한 풀사이즈 더블 침대로 만들 수 있죠. 추가적인 수납 공간도 있고요. 제가 돌아서면 추가 수납 공간이 있고 의자 아래에도 있습니다. 정말 꽤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건 흥미롭네요. 칸 요트 페스티벌에 출품될 1호 보트에는 이 칸막 이벽 위쪽에 작은 전기 패널이 있었는데요. 보시다시피 파란색과 빨간색 여미디가 있어서 여기서 자면 밤새 잠을 설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패널을 떼서 우현 쪽으로 옮겨서 여기에 장착할 거라고 합니다. 이제 위쪽에는 살롱에서 언급했던 옵션 사양인 2번째 냉장고가 있어요. 그 아래에 또 다른 문이 있는데 그곳에 전기 패널이 설치됩니다. 하지만 이 보트는 곳곳에 수납 공간이 아주 많습니다. 수납 공간이 훌륭하고 여기 온 김에 살펴보죠. 선미 쪽으로 가서 3번째 선실이 어떤지 한번 보시죠. 제가 말했듯이 이미 부피가 큰 품목들로 가득 차 있네요. 2쌍의 커플이나 4명이 크루징할 때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기에 얼마나 효율적인지 보여주네요. 창문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비록 살롱 갑판 아래 천장이 약간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더라도 조타석 아래 천장이 높아지는 이 공간은 충분해서요. 만약 베개를 여기에 둔다면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세울 공간은 충분합니다. 따라서 이 공간은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오너 선실은요? 여기입니다. 공간을 잘 활용한 슬라이딩 도어네요. 보트의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커튼을 닫아둬서 창문 크기가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지금 빨리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꽤 널찍하죠? 깊고 꽤 길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갑판으로 뚫려 있는 작은 창입니다. 침대 머리막 공간이 충분해서 몸을 기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판 바닥에 움푹 들어간 수납함이 공간을 매우 유용하게 만들어주면서도 이곳의 공간을 결정적으로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침대 양쪽으로 드나들기 편하고요. 수납 공간 얘기는 또 할게요. 이것 좀 보세요. 한 손으로 잘 열리는 아주 넓은 공간이며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인상적인 건 시리즈 1과 달라진 점입니다. 침대에서 선미 쪽을 바라보면 1095 시리즈 1 모델에서는 저 부분이 텅 빈 격벽이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중앙 통로로 나간 뒤 공용 화장실 문을 써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다릅니다. 오너만의 전용 출입구가 있으니까요. 공간도 꽤 괜찮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 머리 위 공간도 충분하고요. 2에서 3인치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된 샤워 공간이 있습니다. 시리즈 1과의 또 다른 차이점은 이 특정 모델에서는 샤워 공간을 몇 인치 정도 살짝 높이고 적당한 턱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리즈 1에서는 샤워하다 보면 바닥이 물에 젖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문제가 훨씬 줄었죠. 드디어 물 위로 나왔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눈부신 날씨네요. 기온은 34도이며 파도는 비교적 잔잔합니다. 이 지역에선 길고 완만한 너울이 자주 생기는데 이 보트의 멋진 놀이터가 되어주네요. 본격적으로 달리기 전에 조타석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보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사방에 널린 반짝이는 검은색 플라스틱인데 이게 좀 눈부심이 있네요. 그래서 저는 무광 소재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어려운 일도 아닌데요. 여기에 뭐가 있는지 살펴보면 제 시야 바로 앞 대시보드에 나침반이 있습니다. 그 뒤엔 잡동사니용 작은 수납함이 있습니다. 충전 포트도 있어서 휴대폰도 여기에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 휴대폰을 위한 무선 충전기 수납함도 이 아래에 있습니다. 스위치 장치에는 기본적인 경적, 와이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바우스러스트가 있고 야마하 데이터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대시보드 중앙에는 12인치 플로터가 있고요. 원하면 12인치 플로터 하나 더 놓을 공간도 충분해 보여요. 그리고 배수가 되는 컵 홀더, 집 웨이크 컨트롤, 조이스틱, 엔진 스로틀이 있습니다. 아래쪽엔 작은 주머니와 유용한 경사진 발 받침대가 있어 편안한 공간입니다. 스키퍼 측면 도어 상단 몰딩에는 추가 장비들이 소량 비치되어 있는데 VHF 무전기와 퓨전 오디오 리모컨, 그리고 작은 스피커 등이 있습니다. 측면 도어 자체는 허리를 숙여 통과해야 하지만 아주 실용적인 공간입니다. 좋은 난간과 클리트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측면 갑판 접근성도 좋고 크기도 괜찮습니다. 혼자서 조종하기에 아주 쉬운 보트이기 때문에 꽤 안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좌석은 등받이가 있는 볼스터 타입입니다. 측면 상체 지지대도 튼튼해서 편안합니다. 앞뒤로 움직이며 제가 언급했듯이 앵커를 내리거나 정박할 때 좌연에 있는 살롱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을 마주보도록 회전도 됩니다. 정말 편리한 기능이죠. 그런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건 정말 인상 깊어요. 이건 에어컨은 아니고요. 여기에는 작은 환기구 2개가 있는데요. 운항 중에 원하는 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룩 구조 앞쪽에 있는 슬롯이 바람을 뒤로 보내주기 때문에 측면 도어와 선미 도어가 닫혀 있어도 얼굴에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엔진 킬 코드를 착용하고 킬 코드를 채웠으니 이제 한번 달려볼까요? 오늘 같은 날씨에 정말 완벽한 주행이 될 거예요. 트림을 잘 조절하고 싱글 레버로 전환한 후에 집 웨이크 트림 컨트롤을 수동 모드로 설정하고 출발하죠. 말씀드렸듯이 이 보트는 현재로는 단 하나의 엔진 제조사로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엔진들이요, 오늘 여기 트랜섬에 장착된 야마하의 트윈 300마력 엔진이죠. 자, 이제 출발해보면요, 활주를 시작할 때 약간의 소음과 진동이 있지만 일단 속도가 붙으면 지금 몇 노트죠? 25노트네요. 엔진 소리는 줄어들고 선미 도어를 닫으면 소리가 훨씬 더 줄어듭니다. 이 도어를 열어놔도 정숙성은 꽤 좋은 편입니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약 25노트로 항해할 때 시간당 100리터의 연료를 소모합니다. 이는 해리당 4리터에 해당합니다. 트림탭을 이용해 트림을 조금 더 주어 자세를 바로잡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370리터 연료 탱크가 2개 있습니다. 총 740리터에서 여유분 20%를 빼면 실제 사용량은 600리터입니다. 즉 150마일을 항해할 수 있죠. 현재 청수 탱크는 160리터로 용량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족들과 조금 더 장거리 혹은 복합적인 항해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260리터 용량으로 업그레이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속거리와 자급자족성 면에서 상당히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발전기가 있다는 점도 자급자족성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에어컨 장치도 2대나 있고 인덕션 스토브도 있기 때문에 필수적입니다. 자, 이제 밀어붙이면 트림을 레그 각도 40% 정도까지 더 올려주고요. 5000rpm 30노트에서 해리당 약 5리터 정도를 소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최대로 끝까지 한번 밟아보고 달려보겠습니다. 최고 속도로 달리면 34, 35노트가 나오고 시간당 200리터입니다. 나쁘지 않은 결과죠. 특히 마음에 드는 점은 바다가 아주 거칠지는 않지만 솔렌트 해협처럼 가파르고 사납고 거친 파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건 이 보트가 꽤 육중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사실이죠. 선미 트랜섬의 출력이 비교적 적은 상황에서도 저희는 트림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풀수선을 살짝 더 위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의미죠. 엔진 레그 각도를 살짝 빼면 배를 들어 올릴 수 있어요. 순항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좀 즐기고 싶을 땐요. 물론 이 보트가 특별히 역동적일 거라 기대하진 않습니다. 이 작은 너울을 넘은 다음 좌연으로 기울여 보겠습니다. 아직 트림이 적당히 유지되고 있지만 미끄러짐이 아주 좋네요. 접지력과 미끄러짐 사이의 균형이 잘 잡혀 있어서 초보자에게도 친숙한 멋진 조합입니다. 트림탭을 조정하여 보트를 바로 세울게요. 트림을 좀 더 올릴게요. 이번에는 우연으로 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배가 아주 시원하게 잘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300마력 엔진에서 나오는 토크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300마력 이하는 생각도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이 보트는 꽤 크거든요. 위에는 플라이브리지도 있고요. 선폼이 특히 넓은데 이전 보트보다 4cm나 더 넓습니다. 무게는 약 5톤 정도 나가는데 움직이기에는 꽤 무거운 보트죠. 300마력으로도 충분합니다. 굳이 350마력까지 필요할까 싶네요. 최고 속도 35노트면 충분히 훌륭한 성능을 발휘하고요. 특히 이 보트의 주 고객층인 가족 단위 사용자들에게 매우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거 가지고 노는 재미가 아주 쏠쏠해요. 진짜로요. 그리고 직선 코스로 돌아오면 35노트로 날아갈 수 있죠. 코너를 과감하게 통과할 수도 있지만 다시 좀 안정을 찾아보면요. 트림으로 수평을 잡고 바로 잡으면 25, 26노트의 속도와 시간당 100m의 연료 소모량으로 아주 평탄하고 쾌적하게 운항할 수 있습니다. 이쪽 도어를 닫으니 비교적 조용하네요. 네, 정말 성능이 좋아서 아주 만족스럽네요. 제 생각에 이 새로운 메리 피셔 1095 플라이 시리즈 2는 잔유가 시리즈 2 형태로 생산하고자 했던 바로 그 보트가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선미 콕핏은 우연의 기본으로 제공되는 접이식 테라스 덕분에 시리즈 1에 비해 확실히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수는 시리즈 1에 비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선상 공간으로 격상되었고 플라이 브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너 선실은 물론 말할 것도 없죠. 이제 좌연의 화장실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요. 어쨌든 이건 칸요트 페스티벌에 막 출품하려던 시제품 모델이라서 몇 가지 문제가 여기저기 손볼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제가 조타석의 받침대를 부러뜨렸고 플라이브리지로 이어지는 해치의 램 또한 망가뜨렸기 때문이죠. 아, 그리고 3번 선실로 연결된 도어 손잡이도 제가 실수로 망가뜨렸습니다. 하지만 이 보트의 제작 품질은 칭찬할 정도로 훌륭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가격 문제뿐이지만 아직 정확한 가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격은 행사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러니 이 보트에 관심이 있다면 직접 칸에 가서 실물을 한번 보시고 어떤지 판단해 보세요. 혹시 의견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란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앞으로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다면 모터 오프팅 요팅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